피고인 이상민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공소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보 이윤재입니다. 검찰은 위헌위법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범행 가담 행위에 대해 수사하여 2025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하자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윤석열 행정부의 최장기 재직 국무위원입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회와 국민들 앞에 비상계엄에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시 어떠한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언론사, 야당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에게까지 언론사 단수를 이행하도록 준비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는 파괴되었고 생명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당 기간 그 진상은 국민들 앞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죄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죄의 주요 행위는 크게 특수전사령부 및 수도사령부 병력, 경찰 기동대 등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국회 폭동, 방첩사령부 및 국가수사본부를 동원하여 정치인, 전직 대법원장 등 주요 요인을 체포하려 한 체포조 운용, 정보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을 동원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탈취하고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선관위 폭동, 그리고 경찰, 소방대원 등을 동원하여 당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 및 야당 당사 등에 대한 봉쇄를 시도한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언론사 등에 대한 봉쇄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과 행정안전부 외청인 경찰청장에게 국회, 야당 당사, 언론사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함으로써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의 비판적인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대한 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단수 조치 준비를 시키고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직권남용과 위증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부터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민의 지위 및 윤석열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상민은 1983년 충암고등학교를 제12회로 졸업하였고 1986년 겨울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알게 되었고 이후 2021년 11월경 윤석열의 요청으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직을 거쳐서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2일경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되어 2024년 12월 8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격주로 진행되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연초 업무보고, 그 외 수시로 이루어진 경찰 인사 관련 보고, 행안부 업무 관련 보고를 위해 윤석열과 대면하였는데 이후 2022년 12월 1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였고 다시 2023년 2월 8일 피고인에 대해 같은 이유로 산액소추 의결을 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국무위원이 되었고 이처럼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최측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여 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하려 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주요 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일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야당 당사 점거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및 폐쇄 시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같은 날 23시 23분경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제1호가 공고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과 책무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역할을 담당하며 치안과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 소방청을 그 외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법제상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2명뿐인 국무위원입니다. 경찰청, 소방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경찰법과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총경 이상 공무원,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당시 피고인은 울산시에서 진행 예정인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통합김장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위 행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농림식품부 장관과 울산시장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총 1,4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저녁 만찬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 후 국민통합김장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저녁 만찬이 시작하기 전인 17시경 혼자 자리를 이석하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때 농림식품부 장관은 피고인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행사 자리를 지켰습니다. 피고인이 서울로 돌아오고 있을 무렵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9시 30분경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주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을 만나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꽃, 24시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시간대별 봉쇄계획이 적힌 문건을 나눠주었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에게는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가 담긴 문건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간 관련 지시 문건을, 그 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각각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교부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문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19시 3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교부한 문건과 같은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포고령이 발령된 후인 12월 3일 23시 35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하여 약 1분 52초가량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조지호 청장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약 18초 동안 조지호 청장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조지호 청장과 약 1분 34초 동안 실제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의 대응을 물어보았고,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 지휘부 회의 소집 일정과 국회에 대한 기동대 배치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직후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23시 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24시경 경찰이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위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상민과 통화할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은 소방청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은 배석하고 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도와주라고 한다는 내용을 공유하였고, 이에 이영팔 차장은 같은 날 23시 40분경 위 언론사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2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이영팔 차장의 전화를 받은 황기석 본부장은 23시 42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당직관인 고재응에게 오늘 밤 경찰 쪽에서 요청건이 있을 것이다,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고재영 당직관은 23시 44분경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 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소방서에 하달하였습니다. 이어서 23시 50분경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접 황기석 본부장에 전화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소방서에 하달된 공문에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다른 지역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그대로 일선소방서에 하달하였을 뿐 따로 경찰에 관한 언급이나 강조가 없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이 있으면 잘 조치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준비 관련 지시를 전달하게 하였고, 실제로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의 소방서에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허석곤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이영팔 차장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인 황기석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 시 응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일선 소방서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피고인의 위증죄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단전 단수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에 관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라고 각각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및 이에 대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임무지시 문건을 받는 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내란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위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이상민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 대한 모두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은 변호인 측 어떠신가요?